한 달에 한 권 가인즈 북클럽 도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낀 팀장의 일센스, 상사와 후배 사이에 일 잘하는 리더가 되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자는 한상하 작가로 10년차 인사 담당자이자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입사자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10년생도 왔다. 후배님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선배님 제가 잘할게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회사니까. 이렇게 4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간 리더나 또는 경영자가 가볍게 읽으면 좋은 책 같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되었을 때 이 역할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행했느냐가 직장생활의 지속성과 만족감, 더 나아가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 회식을 즉흥적으로 실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러시죠 라고 대답한 당일 회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신입사원이 머뭇거리면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 후배는 저녁 약속이 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말을 못 꺼냈어요. 실장님께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문화에 길들여진 내 머릿속에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회사에서 또 그게 아니지. 오늘은 특히 환영회식이고 실장님이 먼저 말도 꺼내셨잖아요. 선배들도 이미 다 된다고 대답했고요. 라는 말이 자동 대승되었다. 하지만 후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후배는 회식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약속 없는 날로 다시 정하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젊은 꼰대로 변신해 힘의 논리로 그 친구의 합리적인 생각을 잠재울 방법 외에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진 후배에게 그냥 군말로 따라가라고 말하기도 미안했죠. 결국 가능한 일정을 바꾸자고 건의했고 실장님은 진작 말하지 그랬냐며 생각보다 쿨하게 당일 회식을 취소하고 다른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암묵적 법칙을 말랑말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후배의 질문이 몇 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어느새 관성처럼 굳어버린 나의 위계질서, 중심적 사고방식을 조금은 유연하게 만들었죠. 80년대생은 새로운 리더여야 합니다. 여러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지만 사실상 차세대 리더로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를 창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80년대생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컨설팅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중간 관리자는 후배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비폭력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2단계는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는 겁니다. 3단계는 느낌의 근원인 욕구를 찾는 겁니다. 후배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욕구가 섞여 있는 건데 이처럼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정리한다면 후배와 감정 싸움하지 않고 생산적인 목표를 설정해 진짜 대화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강요하지 말고 부탁하기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목적과 의도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지 먼저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부탁하고 후배는 건설적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꼰대 스위치가 켜진 순간에는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고 자꾸 엇나가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리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입니다. 연구 결과 칭찬과 질책의 비율이 고성과 팀에서는 5대1, 중간 수준의 팀에서는 1대1, 저성과 팀에서는 0.36대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아무리 피드백이 능숙한 리더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의 빈도가 높다면 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게 일해주길 바란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에 대해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일이 바쁜 리더라 할지라도 조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대 수준과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후배가 헤매지 않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줬으면 한다면 특히나 최소 커뮤니케이션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고 기대하는 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뜻은 전달되지 않고 속도는 더뎌집니다.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AR이라는 기법을 자주 활용합니다. 얻고자 한 것, 업무를 통해 실제로 얻은 것, 그 차이의 원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팀원과 리더가 원하는 끝 그림이 다르면 아무리 과정이 훌륭해도 결과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부터 대화를 아끼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 일에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더불어 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결국 중간관리자는 실무자 1시간의 시간도 임원의 1시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실무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업무 방향과 가치를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직 전체가 성장합니다. 조직의 고인물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새로 합류해 도전과 발전 욕구를 가득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주죠.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려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나만 바보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조직은 생명력을 잃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고인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나 또한 우리 조직도 고인물일지 모릅니다. 첫 번째, 쉽고 단순한 업무만 한다. 둘째,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 셋째, 실수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넷째, 변화를 맹렬하게 거부한다. 다섯째, 산의 일진놀이를 즐긴다. 고이는 순간 커리어는 끝이 납니다.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영역에 탐험을 해야 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십과 업무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의 토대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조직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깁니다. 이 책은 중간관리자나 경영자들이 리더로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꿀팁 같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낀 팀장의 일센스였습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